며칠 만에 이재명 정권의 게이트로 폭발했습니다.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해수부 장관이 낙마했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최측근이라는 사람, 심지어 7인회 멤버까지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가요? 사퇴하시라고? 대통령실 측에서 아무 말 없으셨던 겁니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귀국한 즉시 사표를 냈고요. 보이시죠? 통일부 장관, 장관급 국정원장, 7인회 멤버인 전 민주당 의원, 최측근으로 불린 정진상 전 실장까지 이름이 실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성 대변인님, 먼저 전재수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사표를 냈고 조금 전에 한 30분 전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또 대응까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재수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결백을 완벽하게 당과 그리고 정부의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결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신년 업무부처 그 보고회를 신년에 받게 되는데 지금 예. 이제 벌써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도 해양수산부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업무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일들이 불거지고 정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빠르게 이제 사퇴를 선언한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본인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돈도 이야기 나오고 또 시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시계 같은 부분은 본인은 20년 동안 시계를 찬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재수 의원 행사할 때마다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보니까 시계를 찬 모습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결백을 보다 빠르게 입증하기 위해서 장관직 사의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사표를 냈고 빨리 수리했다. 그럴까요? 전 장관 목소리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무근이라고 하시는데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혹시 일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만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에요. 보시죠. 전 장관에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돈을 줄 때의 정황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2018년, 2019년쯤에 현금 3천만 원 줄 때 전재수 의원이 이걸 처음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었고 이 윤영호 본부장이 이거요 복돈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지영 의원님,
주고받은 멘트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이 뭐 바로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이 혐의가 없다 했으면은 저는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도 공직이고 국회의원도 공직입니다. 장관직은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오히려 당당하다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대통령실과 반드시 상의가 있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현지 누나한테 전화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본인은 마당이기 저 때문에 상의 없이 사표 냈다고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장관직 사의 표명을 하는데 임명권자하고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누나한테 전화 받고 바로 사퇴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고요. 그 정도로 빨리 뭔가를 빠르게 민주당 내에서 정권 내에서 이것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 대변인께서는 빨리 의혹 털기 위해서 빨리 사표를 내고 빨리 수리됐다고 하고 말씀 주셨는데 서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전재수 장관 2018년에서 2020년쯤에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 2개 제가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 공식 기자회견 말고 또 언론과 통화에서는 좀 더 격앙된 반응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난 30살 이후로 시계 같은 걸 차본 적이 없다. 이 표현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돌았습니까?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 대변인, 일단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 사실 돈도 3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증이 없는 이 윤영호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지금 현재까지는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재수 장관은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 받은 거 없다, 또 시계 같은 건 차본 적도 없는데 시계를 차지도 않는 내가 시계를 뭐하러 받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그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이 뭐였냐면요. 전재수 장관 장관직 빨리 사퇴해라. 왜? 그 지금 장관 그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수본을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그랬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퇴하라라고 그랬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장관직을 사퇴하니까 죄가 없는데 왜 사퇴하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 들어가 있고 또 국수본에서도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는 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처럼 뭔가 물증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는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주고 또 이 그 돈을 준비했던 그 사진까지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럼 뭔가 그런 상황들이 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전재수 장관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어떠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재수 장관은 받았다라고 확정적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아니 계급장 떼고 수사받으라면서 그래서 계급장 뗐더니 왜 혐의 없으면 왜 사퇴하냐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비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증 없이 우리가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받고 재판받기 전에 나 맞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어떤 혐의나 정황이 나왔으면 그래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그 주장대로라면은
해산의 대상이 돼야 될 어떤 그 종교 단체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서 현 정부의 실세를 낙마시키는 그런 그 뭐랄까요, 악질적인 정치 공세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정치 공세 새빨간 거짓말을 당한 사람이 장관직부터 사퇴한다? 이런 일은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저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도 그 특검이 이건 뇌물 사건이다라고 판단해서 사건 번호까지 매겼다는데 특검도 판단력이 있는데 그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 뇌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매겨놨다? 저도 이거 납득이 되지 않는 두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그 두 번째에서 잠깐만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경찰이 이첩을 했습니다. 이 사건. 그래서 경찰이 23명의 전담팀 구성하고 속도전 나섰는데 지금 이제 호 대변인 말씀처럼 오늘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본부장 찾아가서 접견 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재수 장관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물죄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를 다 적시했는데 보이시죠? 공소시효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 대변인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근데 저게 저 뇌물죄도 최대 15년인데 저게 이제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이고 1억 원 미만이면은 10년이고요.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또 그 7년밖에 안 됩니다. 정치자금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천만 원에다가 뭐 시계 2개라고 하면은 그렇죠. 5천만 원 미만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장관이 금품 수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라는 워딩이거든요. 저는 저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의 제일 큰 의문은 그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저 지금 해산 위기에 처한 그 종교단체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의 실세를 부산시장의 가장 유력한 그 후보를 전혀 없었던 말을 소설을 지어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복돈이라면서 받아가더라라는 말을 저렇게 거짓말을 꾸며낼 수가 있을까?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드러날 거고 그러면 자기들은 정말 해산이 되고 뭐 100%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동기가 있을까?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경험칙상 저 정도의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보다 훨씬 더 펄쩍 뛰어야 되는 거고 장관직 사퇴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워딩이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 시계는 차본 적이 없다. 우리가 시계 찾는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시계는 차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자였다면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받고도 안 찼을 수도 있지 않느냐. Thank you.